우리 너무나도 존경하지 않는 우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님께서 무려 4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뭔 소리냐? 앞으로 이 형님을 4년을 더 봐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로 인해 정몽규 회장님께서는 무려 2029년 2월달까지 우리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 나가실 예정이시고 2013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무려 16년간 대한축구협회장을 하시게 될 인물이시고 이는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간 축협회장이셨던 같은 현대가의 정몽준 전 회장님과 함께 역대 최장기간 축구협회장 재임 기록을 세울 예정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득표율은 무려 85.7%였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몽규 형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철밥통도 이런 철밥통이 없. 우리 몽규 형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대자동차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정세영 기업인의 장자로 태어나서 부자 모두 현대자동차 경영권에서 밀려나며 현대가의 건설 계열사인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이 되었고 부산 대우로얄스를 인수하며 현 부산 아이파크의 구단주이며 K리그 구단주 자격으로 2011년 공석이었던 K리그 총재 자리에 올랐고 K리그 승강제를 도입한 걸로 2년 만에 축협회장에 입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물입니다. 축구 팬분들이나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야뭐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우선 이분은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민심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한국에 남고 싶다 했던 벤투 감독 재계약 안 해주던 이 뜬금, 독일이랑 미국에서 태엽이랑 인성으로 손절 때린 패급 매물 클린스만 데리고 오고 이때 축구 팬들하고 여론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굳이 쭈워 먹어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지 이때 어떻게 됐어요? 계약하자마자 자택근무 모드 들어가고 무전술 태엽 이슈에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한테 관광당하고 위약금만 100억 가까이 주고 쫓아내지를 않나. 그마저도 기존의 감독 선임 프로세스로 뽑았다기보다는 본인이 사실상 찍었죠 클린스만. 저도 안 가지는 그 패급 매물을 갖다가 아무도 뽑지 마라 했던 패급을 굳이 구태여 개인의 고집으로 뽑더니 클린스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한국에서 얼마나 꼴을 빨았는지 아십니까? 임기 1년 조금 안 채우고 해임됐거든요. 당시 연봉 29억이었는데 무려 소득세 3.3%만 원천 징수로 납부하고 해외로 갚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패급 매물에다가 3.5년을 장기 계약을 때려가지고 나머지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종소세 내는 달인 5월 전에 해임되고 한국 떠버린 거예요. 세금 못 걷어요 이거. 아니 월급이 200이라도 3.3%보다는 더 떼가겠구만. 거기다 클린스만 본인한테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이 70억가량인데 위약금 세금이 15억이 나왔거든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외국에서 자택근무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격 근무의 형태가 되어가지고 세율이 낮아져서 무려 19억을 절세를 했어요.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세금만 34억에 건보료까지 내야 되는데 외국에서 감독 생활을 해서 15억만 내면 됩니다. 심지어 원격 근무마저도 태업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튼 세금 떼고 55억이 순수 이 사람한테 갑니다. 2026년까지 꼼짝없이 다 줘야 돼요. 계약서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 위약금 중에는 국민 세금도 들어가 있어요. 축협 수익 중 보조금 수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전에 태업 논란이 있던 이런 패급 매물을 굳이 사정을 해가지고 호구 계약을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는 한국에 1년 감독하면서 세금 3.3% 내고 태업하면서 돈은 돈대로 다 빨아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런 제가 이 사람만 생각을 하면은 이 중립기하고 뭐고 다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촬영하는 5분 만에 지금 목이 쉬었어요 지금. 이뿐만입니까? 클린스만 나가고 황선홍 임시감독 데려왔죠. 이때 황선홍 감독이 U23 연령별 대표팀 감독이었거든요. 원래 연령별 대표 감독이 국대 감독까지 겸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만 하기에도 빡센데 그거를 또 굳이 국대 임시감독까지 맡겨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U23 대표팀이 40년 만에 올림픽을 못 갔어요. 인도네시아한테 발려가지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여론은 황선홍 감독 뽑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도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또 자기 독단으로 고집을 부려가지고는 이 사단을 만들었죠. 뭐 이뿐입니까? 국대 선수들 훈련장을 파주에서 천안으로 옮겼는데 천안 NFC가 완공을 못해가지고 훈련 시설조차 크게 차이가 나는 목동 종합운동장이라는 곳에서 2025년 5월까지 선수들이 거기서 훈련을 해야 돼요. 2025년 5월이면은 월드컵이 1년 남는데 이제 파주랑 2024년부터 1년 계약하려면은 26억씩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동안은 무상 임대 계약 형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패급 매물한테 퍼줄 몇십억은 있고 선수들 훈련에 투자할 26억은 없는지 그 밖에도 많은데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과 경력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몽규 형은 그냥 고집은 센데 무능한 사람이에요. 축구협회장으로서의 행정 능력, 안목 자체가 꽝인 사람입니다. 아니, 차라리 선구안이라도 좀 있으면 좀 독단적으로 해도 잘 굴러갔겠죠, 축협이. 아니 그런 선구안도 없는데 주변인 말은 안 듣고 여론을 반영을 안 하는데 무슨 리더의 자질이 있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은 축구판 무능한 독재자 아닙니까 이거? 그럼 몽규 회장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인 쩐이라도 좀 쓰냐? 그거라도 잘 쓰면 그냥 입 닫고 있죠. 쩐주인데. 그래놓고 클린스만 감독 있을 때 뭐? 토트넘 회장하고 직접 통화하는데 손흥민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이제는 사적인 감정은 좀 빼고 볼게요. 욕하다가 지금 목이 쉬었어요 지금. 자, 그렇게 대다수의 축구인들이 입을 모아서 비판을 하던 몽규 형이 대체 어떻게 85%를 득표를 해가지고 4선 연임에 성공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선 현 축구협회장 선거의 경우 투표권이 축구협회 관련자들 및 K리그 대표이사 및 임원, K리그 및 고등대학 리그 선수들, 팀의 지도자들과 협회 등록된 심판들까지 최대 300여 명까지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번 55대 회장 선거는 192명의 선거인 중 8명을 제외한 184명이 투표권을 행사를 했고 이 중 156표가 정몽규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어도 바보라서 몽규 형을 지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몰표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전 회장 선거와는 달리 이번 회장 선거는 3파전이었습니다. 축구 해설계의 화석이라고 불리는 신문선 해설위원과 허정무 축구인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죠. 각각 6%, 8%대의 낮은 득표를 기록하며 거의 정몽규 회장이 몰표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비교가 되죠. 굉장히 아이러니죠. 만약 투표권을 국민이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축구인들이 이러한 국민 여론을 모를 리도 없고요. 그럼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느냐? 축구인들과 국민 여론은 왜 이렇게까지 배치되었느냐? 우선 서로의 공약을 살펴보면은 몽규 형의 공약은 컴팩트했습니다. 지금의 천안 NFC 완공을 위해서 축협에 50억 기부하겠다. 결국 돈이에요, 돈. 그리고 소통 열심히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신문선 후보의 경우 공약은 돈 버는 축구협회였습니다. 기존의 KFA뿐만이 아니라 모든 축구 관련 연맹들을 통합을 해서 이를 통해서 광고 중계권과 같은 부분에서 통합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축협의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그 밖에 조직 개편, 정부 감사에 따른 처분, 권고 즉각 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무형은 동행, 공정, 균형, 투명, 육성을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즉 지금의 불통체제를 극복을 하고 축협의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단 정말 냉정하게 공약들을 보면은 가장 두루뭉실하지 않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가장 심플한 공약을 내세운 것은 정몽규 회장이 맞습니다. 지금 축협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천안 NFC 완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축협이 돈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완공을 올해 6월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2026 월드컵을 준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돈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통 잘하겠다. 반성하겠다. 이러니까 표가 가는 거예요. 신문선 후보나 허정무 후보의 공약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아무래도 축협 회장의 경험이 없고 공약들도 뭔가 좀 추상성보다는 구체성에 있어서 몽규 형에게 밀렸다라고 봐야겠죠. 얼마나 심플해요. 돈으로 해결할 게라는데. 사실 몽규 형이 지금까지 축협 회장으로 군림해왔던 가장 큰 간판은 현대가 출신이라는 점이 가장 커요. 언제든지 돈으로 축협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무능한 부분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몽규 형을 잡을 정도의 매력적인 공약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이죠. 소통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문선, 허정무 후보의 경우 정몽규 회장의 자질과 부정, 불통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를 일종의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다만 이 네거티브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먹힐 수 있지만 당장 축협과 관계가 있는 현실을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당장 주어진 현실을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데 네거티브에 너무 몰입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정몽규 회장을 꺾을 신선한 공약이 있었다면 몰랐겠죠. 근데 돈으로 문제 해결을 바로 하는 사람 앞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죠.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해결 방식이 자본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뭐 어디 삼성가나 다른 대기업에서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 지원해줄게 하면은 오히려 몽규 회장이 나가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약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갈렸고, 축구협회든 체육협회든 어느 스포츠협회가 됐든 회장에 대한 투표권은 해당 스포츠 관련인들이 가지거든요. 이 중에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축구협회 산하 임원들이 이 회장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정몽규 회장 밑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일을 오래 해왔던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 축구회장이 법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진짜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게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기존 회장에게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비중이 이번 선거에서 34%가량 됐는데, 이 축구협회장 선거의 경우 단일 종목의 특성상 현 집행부와 같은 노선,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일반 체육회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즉, 이 현직 프리미엄으로 분리되는 선거인단들은 지금의 축협과 일종의 이해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회장이 이어가는 것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아무래도 개혁, 쇄신은 기존의 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이에 대해서 허정무, 신문선 후보자 모두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명이 아니라 한 300여 명 정도로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된다 주장을 했지만, 이미 선거인단이 정해진 상황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이 현직 프리미엄과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들은 결국 몽규 회장의 일종의 지지 기반인 것이거든요. 허정무, 신문선 후보의 경우 처음 회장 출마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단지 몽규 회장의 반대파들에게 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몽규 회장에게 일반적인 의구심을 품고 있던 소위 중도층들을 공약적인 부분으로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끝으로 그들이 행정가로서 검증된 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인단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결론은 몽규 회장이 현재 자질이 의심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그를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공약을 들고 온 인사가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았다. 또 3분의 1가량의 선거인단들과 기존 축구협회장 간의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다. 또한 새로운 후보들에 대한 탄탄한 지지 기반이 없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85.2%의 몰표를 받고 당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와 과정을 알고 있던 축구팬들은 이미 이번 선거도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 거에 별로 놀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삼선 막판 축구협회장이 국회 청문회까지 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은, 그런 논란의 회장일지어도 그를 꺾을 만한 후보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축구협회장이 누가 된다고 해서 한국 축구의 위상이 변하고 한국 축구가 큰 발전이 생긴다던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너무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인물이 적어도 회장 자리에 계속 앉게 된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여야에서 유일하게 서로 힘을 합쳐서 물어뜯었던 게 정몽규 회장이에요. 그 어렵다는 여야 대통합을 이뤄냈던 게 정몽규예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지금의 축협 회장 후보 중에서 KFA를 이끌어 나갈 현실적인 대안이 정몽규 회장밖에는 없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몽규 회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계속 지지해주네, 앞으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아니겠죠. 이제는 일반 축구팬들의 입장에서도 갑갑하겠지만, 이렇게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축구팬들의 입장은 더더욱 갑갑할 겁니다. 사실상 대한축구협회장의 최대 연임 횟수가 4선인 점을 봤을 때, 몽규 회장은 결국 본인이 채울 수 있는 최대 임기를 채우고 나가는 셈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람이 본인의 공약을 철저히 지키는지, 이전처럼 소통을 개판으로 하진 않는지 감시하는 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사실 몽규 회장이 본인의 공약을 안 지키고 혹여나 개판으로 하더라도 어쩔 TV인 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당선은 됐고 다음에 또 선거에 나갈 일도 없고 마지막 임기고, 결국에 키는 정몽규 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지극히 현실주의자라서 정몽규 회장이 뽑힌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은, 소통을 안 하고 축구협회를 개판으로 만들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 다음에 새로운 축협회장이 뽑혔을 때 귀감이 되는 것인데,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현실은 냉혹한 것이죠. 아무튼 우리도 한숨만 내쉬고 말 것도 아니고, 축구팬으로서 선수들도 응원을 계속 해줘야 되고 현실을 봐야 하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